유한양행이 회장직제 부활과 관련해 특정인 중심의 사유화 등을 염두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인 인선 문제 또한 논의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회사 경쟁력 강화와 함께 제2의 렉라자 개발 등을 위한 외부 인재 영입에 방점을 찍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유한양행은 최근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정관 일부 변경의 건을 약 95%의 찬성률로 통과시켰습니다. 해당 정관에는 유한양행의 회장 부회장 직제를 신설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기존 회장직을 선임할 수 있다는 정관 내용을 2009년 삭제했다가 이번에 다시 부활시킨 셈입니다. 다만 신규 회장직 선임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유한양행은 이와 함께 이사 중에서 사장, 부사장 등을 선임할 수 있다는 조항에서 이사 중에서 부분을 삭제하고 대표이사 사장으로 표기된 것은 대표이사로 변경하는 내용의 정관도 포함시켰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유한양행의 행보에 남다른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회장직제 부활 등만 하더라도 기존의 경영 방식과 분위기가 다르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유한양행은 고 유일한 박사가 1926년 설립한 회사입니다. 소유와 경영을 불리고자 하는 고 유 박사의 유지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기존 오너일가인 고 유 박사 일가 대신 유한재단이 최대 주주에 오르면서 이사회를 선임하고 경영권은 대표가 맡는 시계 구조를 구축한 상태입니다. 회장직의 경우도 고 유 박사의 최측근인 연만희 고문이 마지막으로 회장을 맡아오다 1996년 물러난 이후 현재까지 공석을 유지 중입니다. 일각에서는 회사가 28년 만에 회장 부회장 직제를 부활시키며 조 대표 및 이정희 의장을 회장직 등에 선임할 가능성에 주목했습니다. 이 의장의 경우 사장 임기가 끝난 후 물러난 이전 사장들과 다르게 퇴직하고도 기타비 상무이사와 이사회 의장으로 몸담고 있습니다. 설상가상 이번 주총에서도 조 대표가 사내이사로 재선임됐고 이 의장도 기타비 상무이사로 재선임됐습니다. 그러나 유한양행은 이 같은 전망을 일축했습니다. 내부 특정인을 염두하고 추진한 일이 아닌데다 이 의장이나 조 대표가 회장직에 오를 가능성도 상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입니다. 회장과 부회장 직제를 부활시킨 것은 신약개발 등 우수한 외부 인재 영입에 방점을 찍었다는 입장입니다. 기존 회사 간판 제품인 렉라자의 뒤를 이은 신약개발에 주력하겠다는 의미와 상충됩니다. 아울러 사세가 확장하고 있는 가운데 다양한 계열사 간 의사결정 과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도 녹아있다는 설명입니다. 회사가 처한 상황 또한 이 같은 입장과 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앞서 연매출 2조 원을 목전에 두고 있는 유한양행은 창립 100주년이 되는 2026년까지 연매출 4조 원을 달성해 글로벌 50대 제약사로 도약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기존 사업만으론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성장 동력 발굴 및 포트폴리오 다변화에 한창입니다. 폐사업 진출에 이어 마이크로바이옴 등이 대표적입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 렉라자를 유한양행이 블록버스터 신약으로 키우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경주 중인데 이 제품만으론 매출 4조 원 달성이 쉽지 않다며 목표 달성을 위해선 렉라자와 같은 신약이 추가로 개발돼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라 승부수를 걸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한양행 관계자도 글로벌 신약 개발 외에도 지속 성장을 위해서 다각적인 수익 창출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그간 영위한 사업과 연관 깊은 사업을 중심으로 회사의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자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